안녕하세요. 네, 진짜. 야, 좋아. 야. 안녕하세요. 왠지 공부가 잘 되는 날은 책상과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부가 안 되는 날은 왠지 모르게 머리도 잘 안 돌고 뭔가 좀 복잡, 단안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자요. 자요? 그냥 자요? 네. 리즈는 뭐예요? 음악 틀어놓고 춤추죠. 음악도 이런 식이구나. 이거 틀어놓고 이렇게 네. 청소하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청소하면 네, 그렇죠. 이런 저도 것들. 뭔가 좀 잘 정리가 안 될 때는 뭐 깨끗이 치워놔야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청소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예감. 그 이유는 바로 공간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진로 코칭 어시스턴트 저 대소소관이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혹시 사슴머리 장식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만드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게 헌팅 트로피라고 불려요. 헌팅 트로피. 네, 헌팅 맞아요. 트로피라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사냥을 하고 네. 이제 나 잡았어 해서 이제 정말로 박제된 머리를 이렇게 장식으로 맞아요. 썼던 건데 근데 이게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또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개성이 다르고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는 게 또 다르고 네. 환경이 다 다르니까 저는 컬러하고 패턴을 좀 입히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거 딱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거 보면 저도 하나 갖고 싶고 막. 이 자리에 앉으시면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임성빈 디자이너님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쭉 들어보시고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 그는 누구인가? 실제로 저렇게 그럼요. 하시는구나. 그럼요. 이거 합니다, 이게. 어릴 적 장래 희망은 화가. 세상에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거기다가 화가셨던 아버지의 DNA까지 물려받아 미술대회만 나갔다 하면 상을 싹쓸이. 그래, 난 화가가 될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화가는 절대로 안 된다며 결사반대하셨는데요. 아버지가 화가셨는데 화가를 반대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아파트 소화전에 미술 도구를 숨겨놓고 몰래 미술학원에 다니던 어느 날 우주에 눈을 뜨고 꿈이 바뀌게 됩니다. 우주에 눈을 뜨셨어요? 우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 난 파일럿이 될 거야. 하지만 파일럿은 아무나 되겠습니까? 시력도 나빠. 체력도 딸려. 아무래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며 포기하고 그러다 10대 후반 대학 진학을 앞둔 어느 날 인생 로드맵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미술이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건 과학이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수학이니까 합치니까 건축. 그래, 난 건축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군요. 수학을 좋아하셨어요? 수학을 잘했죠. 네, 요. 그렇게 건축학부를 졸업하고 대기업 1군 건설사, 현대 아이땡땡에 합격. 잘 다니다가 3년 만에 제 발로 걸어 나와서 뜬금없이 세차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네, 싹 망했어요. 그래요? 싹 다 네, 망하셨나요? 싹 망했어요.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망할 것 같은 기운을 팍팍 느껴 신속하게 포기하고 접을 뜨는 속도가 거의 LTE급이시네요. 네, 이제 내가 갈 길은 건축뿐이라며 건축사무소를 열고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오케이. 골프장 클럽하우스 디자인, 브랜드 캠페인, 락 페스티벌 공간 디자인, 뮤직비디오 아트 디렉팅까지 영역을 넓히며 공간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야. 그 대기업 건설사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를 들어가셔 놓고선 3년 네. 만에 때려치셨어요.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기업은 삶의 질이 좋잖아요. 네, 맞아요. 월급도 많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저는 과감히 이걸 포기한 거죠. 삶의 질을 포기하고 네. 좀 성취감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회사 다닐 때 이 건설 회사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네. 현장에 있으면은 콘크리트를 레미콘 차가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네.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봐요. 네. 그럼 이상해져요. 그걸 왜 봐요? 내가 이 시간에 이걸 왜 보고 있지? 네.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붙고 있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 이상 가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그래도 이렇게 200% 내 역량을 다해야지 내가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제 나오게 됐죠. 부모님의 허락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내신 겁니까?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써놨던 게 있어요. 한 50장 정도 되는. 네. 그거를 이제 식탁에다 펴놓고 네. 이제
PPT를 했어요. A부터 Z까지 이게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쫙 설명을 해드렸죠. 네. 갑자기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깊은 생각을 해서 너의 미래를 생각할지는 몰랐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박수 치면서 해보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은 가족들의 어떤 그 지원, 응원. 또 응원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했죠.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부모님한테는 PPT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듣고. 네, 잔소리 들을까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제외하고 항상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가정 내에서 그런 응원과 지원이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눈물 흘릴 정도였다면 PPT 만드시는 데는 거의 신급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양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부동산 컨설팅하는 회사 1년 정도에 다녔었는데 아, 그래요? 이 청라지구의 개발 사업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인데 네. 하루에 PPT를 네. 1000장을 만들어요. 그게 좀 많이 그때 노하우가 쌓였죠. 오, PT 진짜 잘 만드시겠네요. 그거 좀 잘 만들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세차업이다. 네. 그리고 망했고요. 대기업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쉬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 꿀 같은 시간에 세차를 하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 없는 세차가 있다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하고 무름 세차가 있어요? 네, 물 없이 이렇게 세차하는 약품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빨리 접은 게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세차를 하면 얼마나 해봤고 아. 이게 걸림돌들이 생겨요. 제가 모르는 세차만은 세차 시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제가 다 알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끼어든 하면 거예요. 잘 되겠다라고 그냥 네, 무작정 한 아이디어만 거죠? 있었던 거죠. 네네네. 아 이거는 접어야겠다. 네. 그래서 접었죠. 네. 400만 원 남더라고요. 아, 400만 원 나왔어요. 네. 400만 원 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네.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네. 아 일단 여행 가야겠다. 아, 여행 가셨다고요? 되게 죄 없는 사람인데요. 일단 여행 갔어요. 네. 그래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네. 그냥 놀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밀라노의 가구 박람회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열려요. 아. 1년에 한 번씩. 네. 그래서 그거를 간 김에 가구 박람회를 보러 밀라노로 갔죠. 그렇게 해서 공간 디자이너를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내가 네. 이것도 좋아했었고 내 성향은 이렇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 내가 원래 해왔던 거는 무시 못 하더라고요. 이런 쪽에 워낙 좋아하고 잘할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한우물만 파자. 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했죠. 아, 잘하셨네요, 정말. 네. 공간 디자이너라는 말이 재밌어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는 말인가요? 아니요. 불리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네. 이게 제가 하는 일이 건축 일도 하고 네. 인테리어 일도 하고요. 브랜드 행사도 하고 미술 감독도 하고 아, 그렇죠. 이게 좀 폭이 넓으니까 네. 공간 디자이너로 네. 이제 불리우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말로만 들으니까 이게 또 공간 디자이너라는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느낌이 안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저희가 임성빈 공간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스펙타클, 어메이징, 판타스틱한 공간들을 우리 한번 같이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냥 주택인데요? 네, 일반 가정집이었는데 뭐야 저게? 저렇게 바뀌었다고요? 굉장히 작은 집이었어요. 구조 보강을 하고 공간을 이제 넓혀가지고 개조를 한 거죠, 레스토랑으로. 저 유리로 된 창고를 개조한 곳이 네. 너무 아름답네요. 모던 보이 아시죠? 영화? 아, 네네, 알아요. 그때처럼 이렇게 개화기 때 아, 예,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네. 퓨전 요리를 하는 데인데 개화기가 진짜 어려운 컨셉인 게 외국 쪽에 그런 걸로 가기도 안 되고 안 되고. 너무 한국 쪽도 안 돼요. 네. 근데 잘못 치면은 이게 뭐지 싶어요. 네. 여긴 뭔가요? 이거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예요. 우리 브랜드의 색깔을 많이 담아내야 되는 게 플래그십 스토어예요. 네. 주변이 마치 궁전처럼 보인다고 하나? 그러면서도 되게 현대적으로. 원래 네모냈던 데예요. 네. 근데 이 컨셉에 맞게끔 벽을 새로 만들어서 벽에 20각형인가 그래요. 20각형이요?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20각형 계산해 보셨어요? 20각형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걸? 20각형을 각도를 다 계산하고 이 벽 치수를 해서 네. 이제 현장에 가면은 저런 부분들도 다 디테일하게 같이 협의를 해야 돼요. 와,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락 페스티벌의 네. 일부 공간을 이제 연출을 한 거죠 저희가. 네. 저게 물탱크예요. 아, 물탱크예요? 네. 물탱크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안에다 이제 LED를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LED가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서 하나하나들이 이제 빛이 바뀌어요. 오, 진짜 예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공연도 하고요. 네. 낮에는 저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좀 기능적인 역할도 하면서 어떤 좀 컨셉추얼한 네. 그런 공간이었죠. 너무 멋있네요, 저거. 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 노래. 이 노래예요? 그럼 저 공간을 디자인하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약간 이제 감독님이 연출하고 싶은 방향이나 컨셉이 있어요. 스토리가 그거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와. 저 공간 하나하나에 이제 뭐 소품 하나 놔진 게 다 계산돼서 놔진 거죠? 네, 다 렌탈하고 사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두를 공수해야 돼요. 와, 정말 멋지네요. 근데 저 뮤직비디오 저런 장면까지도 하고. 재밌었어요. 정말. 네. 전 방금 전에 봤던 좀 약간 레스토랑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장님이 있어요. 네. 레스토랑 사장님이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네. 만났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컨셉으로 하고 싶고 나는 이런 거를 팔 거야. 물론 컨셉을 얘기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떤 방향성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더 이끌어내죠. 저 같은 사람이군요. 그렇죠. 이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다 놀라세요. 이런 걸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만큼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네. 안 되면 저는 이제 술도 마셔요. 왜냐면 또 풀리면 또 막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방향을 연구를 해서 보여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수정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제 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또 그것도 수정이 되면 네. 컨셉에 따라서 평면이 구획이 돼요. 네. 이제 벽이 세워지고 여기는 의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 평면도를 이렇게 쭉 만드시는 거군요. 평면도를 만들어서 평면도랑 이제 디벨롭된 컨셉이랑 또 가서 네. 협의를 해서 이제 평면의 구획이 끝나면 네. 이제 회사마다 좀 달라요. 네. 저희는 3D 작업을 바로 해요. 3D는 이제 보면 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바로. 네. 그래서 이것이 합쳐진 결과물이 보여지죠. 네. 그럼 이제 보고 또 수정이 들어가요. 한 번에 안 끝나요. 잘. 수정이네요. 계속 네. 수정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정말 소품 계획까지 쫙 해놔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로 픽스가 되면 네. 완성이 되면 이제 도면화를 하죠. 그럼 이제 모든 게 완료가 되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공사도 직접 하거든요. 오. 작업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네. 팀이랑 미팅을 통해서 스케줄링을 해요. 페인트가 다 됐는데 구멍을 뚫어놨어요. 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또 칠해야 돼요. 그런 건 굉장히 쉬운 예지만 그런 세부 사항들이 다 조율이 돼서 스케줄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예산도 뽑아서 이제 돈도 중요하니까 네. 이제 그 사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컨펌 받고 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죠. 또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고 생각보다 맞아요. 늦게 끝나고 이게 안 맞고 저희 사무실이 지금 인테리어 들어가는데 지금 한 2달 걸렸어요. 원래 한 달 예정이었는데. 그 계획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이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네. 자,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공간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런 멋진 공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제가 직접 가서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시죠! 지금 제가 찾아가는 곳은 요즘 임성빈 디자이너가 작업 중인 한 전원주택. 어떻게 생긴 집인지 궁금하시죠? 야, 이 집 이쁘네. 짜잔! 바로 이 집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군요. 네, 여기에요. 야, 이 산골짜기에 완전히 하얀 집이 딱 있어요. 네, 저 아버님을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하셨었어요. 효자네요. 그죠. 가족들이 좀 자주 오고 네.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미션이었는데 자주 오게 하려면 이분들의 성향들이 반영이 돼야 됐었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집이 이게 메인 집이에요. 네. 근데 이 집도 네모나지 않아요. 이따 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총 3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덩어리가 있고. 지금 2개의 덩어리가 지어져 있는 거고 네. 한 덩어리가 저쪽에 또 지어질 예정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이거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기 이게 집이. 지금 이제 두 공간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 컨셉이 마을이에요, 마을. 집 세 채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가족 3대가 모였을 때 따로 그리고 또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한 거죠. 한 가족만을 위한 마을. 이야, 멋집니다. 모였을 때 이제 네. 뭔가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웃사촌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웃인데 그냥 다 붙어 있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제 아직 경로 네. 마을이라면 놀이터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려고.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있던 거예요? 건데 그냥 안 뽑고 이걸 살린 거군요. 살린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면 딱이겠는데요. 네, 들어가 네, 보시죠. 네, 들어가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도서관시. 첫 번째 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온통 하얘요. 벽도 화이트, 천정도 화이트. 꼭 하얀 도화지를 펼쳐놓은 것 같죠? 강아지도 화이트네. 이 집 강아지답습니다. 지금 위에 이렇게 다락이 하나 있어요. 네, 저거 마치 복층처럼 돼 있네요. 네, 이쪽에는 이제 의뢰하신 아드님이 주로 이쪽에 오셨을 때 많이 이쪽에 계세요. 이제 두 번째 집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집에서 연결된 복도를 따라가면 짜잔! 네. 이쪽 공간은 네. 아버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공간인데 아버님이 자연적인 걸 좋아하시고 나무를 좋아하셔서 이제 전체 나무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나무로 한 거군요. 네. 근데 나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요 창문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창문도 이제 앉았을 때 앉으면 이렇게 보이게 이 아래가. 앉았을 때 딱 보이네. 이게 만약에 너무 창문이 크면은 네. 사실 단열 문제도 생기거든요. 맞아요. 너무 덥고 이제, 춥고. 정말 방이 없죠? 원래 여기는 방이 있는 곳인데 방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네, 맞아요. 문이 없으니까. 화장실은 문이 있고요. 화장실은 있어요. 화장실 있어야지. 이제 세 번째 집을 구경하면 좋겠지만 아직 공사 전입니다. 자, 그럼 이 공간이 지금 원래 여기 창고지만 네. 요게 이제 나중에 집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제 앉혀질 때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냐면 네. 첫째 이제 아드님의 가족들이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펜션처럼 쉴 수 있는 네. 공간이 마련돼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걸 고려해서 그들이 막 오고 싶은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놀러 오고 싶게 그런 집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세요? 저요? 손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자연에 나중에 눈이 내린다면 어떨까요? 눈이 소폭히 쌓여 있겠죠. 마치 일본의 노천 온천처럼 여기에 자쿠지를 넣는 거죠. 자쿠지. 그래, 자쿠지를 넣어서 여기 유리가 있어서 유리를 탁 열면은 여기 눈이 쫙 펼쳐지면서 겨울엔 노천탕으로, 여름엔 수영장으로 어른도 아이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발리, 삿포로 부럽지 않겠는데요? 아이디어 좋으시네요. 칭찬받았습니다. 네. 제 아이디어가 만약에 여기 잘 된다면 나중에 저도 한번 꼭 놀러 와보고 싶네요. 네네네. 심플했지만 세련됐고 정말 실용성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아이디어 좋지 않았습니까? 자쿠지? 그거 기가 막혔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저도 이 일 때려치고서 지금 공간 디자이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어쨌든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또 스튜디오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그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건지 아니면 뭔가 실용적인 건지. 저도 가끔 실수를 저질러요. 네. 왜냐면은 이 현혹되는 거예요. 미적인 거에. 너무 아름다움을 근데 추구하기 그러면 안 때문에. 되죠. 실용적인 게 당연히 바탕이 되고 미적인 게 따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로 사방을 다 만든 집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있죠. 엄청 덥고 추워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사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건 폭력적인 행위일 수 있다고 힘들죠. 생각해요. 결국은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지가 깊이 연구가 되고 네. 그런 좋은 컨셉이 녹여 들어가서 하나가 딱 돼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제외되면 실용적인 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저도 가끔 그러는데 무조건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막 또 찾아보잖아요. 사진 찾아보고 이렇게. 사진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잘못되면 이렇게 돼요. 네.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뻐요. 네. 그대로 해놓잖아요. 그럼 이게 다 붙어있다고 생각해봐요. 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눈은 김태희고 네. 코는 뭐 전도연이고 네. 막 이러면은 이상해지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예를 들면 사진 이렇게 보여줬을 때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비슷하게 하면은 안 되고요. 네. 여기서 어떤 게 좋으세요?를 물어봤어요. 그럼 잘 얘기 못해요. 이 창문이 이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조명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이 색깔은 별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은 안 해도 돼요. 이런 이 사진 하나를 좋아도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의 취향을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진을 그냥 고지고대로 클라이언트가 이걸 하고 싶어 하니까 네. 나 이대로 해줘야지만 한데 안 되고 네.
이게 요소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게 이분은 이런 성향의 것을 좋아하는구나.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요. 와 정말 이게 일 잘하는 회사는 다르네요. 왜냐면 일 못하는 회사는 그냥 이렇게 해주실래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해요. 네. 비슷하게. 근데 그걸 또 되게 잘하신 분들은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욕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회사마다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그냥 뭐 일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는 시간. 우리들의 잡생각. 우리 뭐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좀 나을까요? 일단 전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아니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충분히 길은 열려 있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공간 디자이너가 되느냐? 미적인 감각 물론 중요해요. 네. 그리고 관심이 많으면은 감각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네. 많이 보고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법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리고 이쁘게 그리는 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정말로 진실되고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은 개개인은 바뀌지가 않아요. 쉽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내면을 잘 탐구하려는 생각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아니요.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진짜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도서관 씨가 저한테 집을 설계하고 싶어라고 네. 이러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대도서관 씨의 인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도 최대한 꽤 많은 부분을 제가 대도서관 씨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지. 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그 대도서관 씨에 맞는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큰 회사에 갈까요? 작은 회사에 갈까요? 대학원을 갈까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작은 회사 가도 돼요. 아. 큰 회사를 가도 되고 대신에 중요한 거는 네. 공간 디자인에도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컬러를 잘 뿜어내는 사람이 있을 그러네요. 수도 있고 구획을 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네. 어디 있던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집중해서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일단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네. 공간 디자이너의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내 머릿속에 있던 게 실제로 구현되는 자기가 역량을 펼치면은 결국 눈앞에 이렇게 탁 생겨나는 그 희열감도 없지 않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단점도 단점은 있나요? 있어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밤을 정말 많이 셉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네. 3D를 만들면 3D 프로그램 딱 하면 나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하나를 그리고 3D로 만들어서 컬러를 넣고 재료를 넣고 근데 그 재료를 그냥 막 넣으면 안 돼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고민하는 시간 포함? 맞아요. 그걸 이거 하나 여기다 넣으려고 해도 그걸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네. 그리고 넣기 전에 아까 컨셉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컨셉 잡는데 시간 걸려. 근데 이 장점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생각보다 초반에 연봉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작은 회사는 연봉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능력이 올라가면은 꽤 생각보다 다른 업계보다 인정을 받으면 이게 확 띄울 수가 있어요. 증가폭이 확확 뛴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공간 디자인에서는 충분히 프리랜서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펼칠 역량에 대한 그 시장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네. 현재 이 세트장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인테리어 소품은 무엇인가요? 이 세트장에 이거를 이제 우리 EBS 뭐 미술 감독님 아니면 이제 팀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공간 디자이너인 제일 약간 김성민님께서 오늘 지적질을 하는데 참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소품은 나 네. 여기 앉아 있는 나. 혹시 뭐 이렇게 그런 건 없는 살짝 바뀌었으면 좋은 데는 좀 있나요? 근데 제가 네. 사실 방송 몇 개 많이는 안 해봤는데 해봤지만 네. 훌륭하시고 괜찮나요? 특히 이런 배관들을 해놓은 것도 네. 굉장히 독특하고요. 네. 저 오리가 저기 왜 앉아 있나 생각은 좀 드는데. 우리 저도 항상 신경 쓰였어요. 네, 저 오리가 네. 오리가 앉아 있는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네. 소품팀한테 궁금한 건 저 오리? 오리, 저 오리. 그 다음부터 하는데 오리 버려주세요.
버리실 거면 저 주세요. 아, 네,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의뢰인과의 갈등은 없었는지요? 갈등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 계속 고민을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야, 여기 빨간색으로 해줘. 아, 꼭 빨간색으로 해야 될까요? 몇 번 설득 끝에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다음날 까만색으로 할래. 맞아요. 아, 나 빨간색 아닌 것 같아. 변덕이 진짜 그쵸. 들끓죠.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전화해서 아, 왜 어제 갑자기 그래놓고 오늘 이렇게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까만색 네. 바꿨는데랑 혹시 이런 이유로 까만색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 아니 사실 이런 이유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까만색으로 확 바꾼다기보다 다른 제안이 오고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식은 어떠세요? 사람에 대한 내공이 정말 많이 필요하군요. 네, 참을성도 좀 있어야 되고 멘탈도 잘 잡아야 되고. 하늘도 한번 봐야 되고 우리 DJ에게 우리 또 마지막 질문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 모니터 해봤는데 네. 이렇게 카메라 원샷을 받으면은 되게 우중충하더라고요. 이 자리가 되게 우중충해. 되게 잘생겼는데, 그죠?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얼굴이 이미 빛나시니까 네. 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딱 띌 수 있고 좀 더 멋있을 수 있게 조명을 한번 제가 추가로 설치를 해서 네. 오늘 그럼 임성빈 디자이너께서 자신의 명언을 걸고 오늘 이 공간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은퇴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농담입니다. 이렇게 껴놓으면 돼요. 그리고 꽂아 주실래요? 이게 그냥 보면 안 되고요. 한번 불을 꺼서 보고 싶은데 혹시 조명을 살짝 끌 수가 있을까요? 오, 약간 DJ 같죠? 오, 이제? 요. 야, 박수 주세요. 와. 자. 먼 날 혹시 이루시고 싶은 꿈이 있나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네. 꼭 화성에 집을 짓고 싶어요. 어디라고요? 화성. 경기도 화성이요? 아니요. 아, 네. 화성. 화성 진짜. 네. 마르스. 네. 화성. 근데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데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그렇군요. 화성은 또 지금 지구상과 전혀 다른 환경이 있잖아요. 네. 메디치 효과라 그래서 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교집합에 혁명이 일어난다고. 저는 공간을 일어나는 데 있어서도 그 혁명이 화성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지구까지 모자라 화성까지 이제 정복할 기세인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 디자이너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또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저희 대도서관 잡쇼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머리를 고수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럴 수가. 제주도 신화가 정말 재미있고 또 여러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해서 욕심쟁이. 제가 오늘 조수로서 작가님을 돕겠습니다. 와, 이거 넣으니까 또 마술사 같아요, 마술사. 야호, 주 작가님. 네, 이렇게 힐링이라서. 지망생들은 레드오션이다. 연재처에선 뽑을 작품이 없다. 소리가 좀 꼬이거나 막힐 때가 좀 자주 있나요? 매주. 네, 매주 이제 일단은 그리세요.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